안녕하세요, 브레이스맨입니다. 오늘은 거의 2년 반 만에 유튜브 영상을 다시 찍어봅니다. 모든 성공의 가장 큰 핵심은 끈기다 라는 말이 다시 한번 제 가슴속에 메아리치고 있네요. 3년 전 처음 영상을 올릴 때에는 매주 올려보자 다짐했지만 바쁜 삶에 지쳐 할 이유보다는 안 할 이유를 더 찾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저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누군가는 피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015년 5월) 정도로 기억합니다. 2000년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전공의 4년, 공중보건의 3년, 임상강사 2년 후 2009년 개원을 했으니 그때가 개원 7년 차였죠.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중 우연히 사업하는 지인의 소개로 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치과의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일에 쏟은 노고에 비해 적은 보람을 얻곤 한다. 당신은 사방에서 몰려오는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우선 정부가 당신을 괴롭힌다.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셈이다. 또 직원과 고객 때문에 스트레스를 겪으며 가족마저 당신이 쉬는 날 없이 일한다며 불평한다. 하지만 어떻게 쉴 수 있겠는가? 당신에게 자유시간은 없다. 만약 일하지 않고 쉬면 그만큼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매우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영업을 하고 있는 당신은 노예다. 사실 당신은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업체가 당신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기요사키 지인 중에는 치과의사가 참 많았나 봅니다. 책 곳곳에 치과의사를 콕 집어 안되고 불쌍한 사람들로 묘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마음 깊이 이 책에 빠져들었나 봅니다. 마침 자주 바뀌는 직원들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다가오는 세금 납부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다가 출근길에 같이 놀자던 아이들을 뿌리치고 나오던 터라 이 책의 이 문장이 저에게는 비수로 꽂혔나 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산 인생이라고 자부하고 살고 있었지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대로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으며 석박사까지 수여하고 개원까지 했으니 인생이 큰 굴곡 없이 살아온 건 감사할 일인데 무언가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닌 느낌이 계속 드는 건 왜일까라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즐거운 취미생활도 즐기고 싶고 내가 하는 일이 보람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적 자유가 없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시간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치과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왔지만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관성대로 내 인생을 놓고 싶진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동안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해 배워보고 공부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기껏해야 중고등학교 시절 정치 경제 시간에 배웠던 수요 공급 곡선 정도만 어렴풋이 기억날 뿐이었지요. 40년을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뒤늦게 정신 차린 평범한 치과의사의 금융문맹 탈출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자본주의는 뭘까요? 자본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물가가 조금씩 상승합니다. 국민과자 새우깡이 처음 나온 1971년에는
50원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1,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올랐을까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수요 공급 법칙 때문에 전 국민이 새우깡에 미쳐서 새우 소비가 늘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전국 새우 수확량이 줄어서 가격이 올랐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물가가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사태처럼 갑작스럽게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빠지면 각국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통화량을 급격히 늘리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자산을 미리 획득해 놓지 않고 단순히 저축만 하면 통화 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흔히 자본주의에서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대장주로 꼽히는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한번 볼까요? 1979년에 입주를 시작한 음마아파트의 분양가는 대략 2,3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2023년 3월 현재 음마아파트의 가격은 23억입니다. 지금 음마아파트를 가보면 측면 계단의 전구들은 거의 다 파손이 되어 있으며 계단 곳곳에는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40여 년 전 새 아파트였던 음마아파트는 지금은 녹물이 나오며 곳곳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지만 가격이 100배나 오른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를 돌고 있는 돈의 양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간의 노동소득으로는 절대 통화량이 늘어나는 걸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중앙은행이 돈을 계속 찍어내는데 왜 그 돈이 나한테는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은 어떤 원리로 이렇게 많은 돈을 찍어낼까요? 다음 편 영상에서는 돈이 불어나 내가 계속 가난해지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